안녕하세요. 송은영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제 군무원 기출보거 이제 파트별로 묶어보자라고 했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묶어본 부분은 바로 이제 띄어쓰기 이쪽으로 서는 게 더 편하겠죠. 우리 띄어쓰기 같이 이제 모아봤습니다. 사실 띄어쓰기도 한글 맞춤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당량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현강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11시 정도 도착을 해서 지금 자정이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자정이 넘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성하고 또 열심히 찍어내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문제 볼까요? 지금 2019년 2차 군무원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은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의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과 예문이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 이름은 기본적으로 붙여 쓰죠. 성과 이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최영신 그리고 박동식 이렇게 붙여 써야 됩니다. 그리고 송은영 이렇게 이제 붙여 쓰는 것이 맞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과 이름 그리고 성과 호는 붙여 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호가 없긴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마다 팡팡 터진다 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팡팡 송은영 내용가 호가 팡팡이에요. 그럼 팡팡 송은영인데 만약에 성과 이제 호를 이제 붙여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송팡팡으로 이제 진짜 팡팡 그렇죠. 송팡팡으로 이제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이름 그리고 성과어는 붙여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성과 이름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띄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띄어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허용 규정이죠.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띄어 쓰는 것 또한 허용한다라는 경우는 이제 성이 이음절일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궁이라는 성이 이제 독구라는 성이 뭐 선우라는 성이 이렇게 이음절의 성이라는 인식이 좀 뚜렷하지만 그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궁억을 뭐 궁억이 이름이고 남이 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이 이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성과 이름을 띄어 써서 성과 이름을 구분해 주는 것도 허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호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띄어 쓰는 것 또한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과 이름은 무조건 붙여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뭐랑 좀 많이 헷갈려 하냐면 로마자 표기에서는 성과 이름을 띄었습니다. 그렇죠?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데 우리가 한글 맞춤법 표기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2번을 볼까요? 호칭어 관직명은 무조건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씨 할 때 여기서 이제 씨가 이제 부르는 말인 거잖아요. 누구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거나 호칭할 때는 우리가 씨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는 의조명사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송씨라고 이제 부를 때 송 띄고 씨가 되는 거고 또 박 띄고 씨가 되는 거죠. 그 일은 강 씨가 맡기로 했어라고 할 때도 이제 강 띄고 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중 자체를 의미할 때는 우리 국어 선생님은 송씨야라고 할 때 이제 그 송이라는 성 자체다라고 이제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붙여 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지칭하거나 가리킬 때는 이제 씨를 띄어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직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띄어 쓴다라는 거. 최치원 띄고 선생 그리고 박동식 띄고 박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과 이름 그리고 성과 호는 붙여 쓰지만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옳은 거는. 그 다음 우리 3번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위별로 띄어쓰되 단어별로 띄어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띄어쓰기 기본은 바로 단어죠. 단어를 띄어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별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설명은 틀렸는데요.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유명사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답게 단어별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위별로 띄어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할 때 이제 한국 띄고 대학교 띄고 사범 띄고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각각 이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교의 단위 그리고 이제 뭐 단과대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단과대 단위라고 해서 우리가 단위별로 이렇게 붙여쓸 수 있음을 허용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어별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죠. 3번 틀린 설명이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붙였음을 원칙으로 하대요. 그렇지 않죠. 무조건 단어별로 여러분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붙였음도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붙여 쓰을 허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그리고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띄어쓰는 것이 원칙 그리고 붙여 쓰이 허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별로 띄어쓰면은 만성 띄고 골수성 띄고 백혈병인데 우리가 이렇게 붙여 씀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렇게 이제 붙여 씀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과 이름 그리고 성과호 그리고 지금 전문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고요. 이와 같은 규정은 이제 규정집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2번 볼게요. 2019년 2차 군무원 문제에서 한글 맞춤법 문제도 3문제 나왔고 띄어쓰기도 뭐 2문제 나왔죠. 그러면 거의 띄어쓰기 아니 한글 맞춤법 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말은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열 내지 스물에서 요 열과 그리고 스물이라는 말을 지금 이어주고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등등으로 열거하는 말은 띄어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 띄고 내지 띄고 스물이죠. 그래서 열과 내지를 띄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지는 폼사가 바로 무엇이다? 부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띄고 내지 띄고 스물입니다. 음식은 알아서 먹을 만큼만 먹어라. 우리 만큼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만큼은 조사 아니면 음형이죠. 그래서 만큼은 여러분 조사 아니면 의존명사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쉬운 경우로 여러분 체언 뒤에 붙으면 조사고요. 그리고 앞에 관형어의 형태로 오면은 즉 용언의 활용형이 그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은는 을don을 붙이고 있는 형태가 오면은 바로 의존명사라고 이제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먹을에 이제 만큼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먹을은 먹다에서 다 대신에 을이 온 경우입니다. 이 을은 바로 관형사형 어미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의 형태가 왔고 관형어의 형태가 앞에 오면은 얘는 그쵸, 음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의존명사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만큼은 의존명사 띄어 쓰는 것이 맞죠. 이렇게 띄어야 합니다. 먹을 만큼 먹어라 해서 지금 먹다에서 다 대신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왔고요. 관형어의 형태로 오고 뒤에 만큼이 오면은 얘는 음형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존명사는 기본적으로 띄어 쓴다라는 원칙을 지금 밝히느라 지금 또 다른 예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라고 할 때 이 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의존명사인데 앞에 역시 관형어의 형태로 지금 왔고요. 떠나다에서 다 대신에 지금 는 형태가 왔고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는 우리가 시간의 경과라는 뜻으로 구분이 될 때 바로 의존명사다라는 거죠. 지금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내가 공부를 한 지가 뭐 3년이다. 뭐 내가 연애를 한 지가 뭐 5년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시간의 경과와 관련지어서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말과 함께 쓰일 때 이 지가 의존명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음형 아니면 조사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만큼 공부하면 떨어지고 나만큼 공부하면 붙을 거야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바로 체언이 오고 체언에 이렇게 찰싹부터 이제 만큼이 드러나는 경우에 이 만큼이 바로 조사이고요. 음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정리한 대로 앞에가 관형사형 어미를 붙이고 있는 관형어의 형태가 올 때 그 다음에 오는 만큼은 바로 음형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만큼에 대한 이슈는 조사 아니면 음형이다, 환경에 따라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어쨌든 명사 가문의 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우리 3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서울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 여기서의 이제 부터 그리고 가 그리고 입니다 모두 조사네요. 여러분 조사는 100만 개가 오더라도 100만 개가 올 리 없지만 100만 개가 오더라도 무조건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조사가 여러 개 겹칠 경우 그렇죠?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모두 붙여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뒤에 에서처럼 그렇죠? 두 개가 왔는데 다 체언에 지금 앞말이 붙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기는 사실 그러니까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다에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온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용언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조사가 붙을 수 있죠. 능커녕, 은커녕이 바로 조사의 형태로 앞말이 이제 붙어 나타나고 있어요.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요. 그리고 조사는 붙여 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맞는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을 같이 볼게요. 여러분 숫자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무조건 한 단어입니다. 숫자는 무조건 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만 단위로 띄어 쓴다라고 했어요. 12억 3,456만 7,89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 단위로 이렇게 툭 띄어 쓰는 거예요. 툭 띄어 쓰면은 이렇게 12억 띄고 이렇게 3,456
만 띄고 그리고 7,898 이렇게 이제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만 단위로 띄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큼, 뭐 지,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조명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숫자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여러분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9년 1차 군무원 문제에서 나왔던 맥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존 명사예요. 가는 기본적으로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일부 단어에서는 한 단어로 합성 명사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간은 여러분 가족 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여서서 한 단어로 나타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나타내는 말인 부자간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죠. 우리가 사실 띄어쓰기를 할 때 이제 많은 부분 뭐 이제 공부가 조금 되면은 뭐 조사, 어미, 뭐 접사, 뭐 의조명사 이런 거 아주 원활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마지막 상황에서 띄어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 녀석이 한 단어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는 나올 때마다 익혀두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지 전혀 생소함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부부간, 가족이잖아요. 부자간, 부녀간, 모자간, 모녀간, 남매간, 형제간을 의미하는 동기간, 그리고 고부간 모두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녀간, 사제간, 세대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는 의존명사라고 있기 때문에 다 띄는 것이 맞습니다. 얘네들은 게다가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잘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1번이 되겠죠. 부자간은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을 어떻게 챙기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은 무엇을 하는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은 의존명사다라고 떠올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중은 의존명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기가 밤에 이제 한밤중에 쉬야를 하죠. 한밤중에 그렇죠.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쉬야를 해요. 게다가 엄마가 부재 중일 때, 이럴 때 이제 쉬야를 했을 때 엄마를 골탕 먹이죠. 그래서 부재 중일 때 한밤중에 무의식 중, 은연중과 같은 말들은 이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붙여쓰기를 합니다. 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겨워 죽겠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뭐 공무원 문제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챙겨 두시고요. 하지만 이것들 외에 기본적으로 중은 뭐 숙제 중, 뭐 공부 중, 뭐 방학 중 이와 같은 말들은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띄어쓰기 문제에서 가장 역대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지입니다. 우리가 지 같은 경우는 형태로 구분하는 맥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만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관여어가 오면은 얘가 의존명사로 쓰인다라고 했고 체언에부터 나타나면 얘가 조사로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지는 시간의 경과의 의미로 쓰이면은 얘가 의존명사로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그 만난 어떤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경과가 됐는지를 지금 나타내는 맥락이고, 그래서 뭐 꽤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는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한지 몰랐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간의 경과의 맥락으로 쓴 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하다에서 다 대신에 지금 니은지가 온 경우로 얘는 어미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요 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의존 명사냐 아니면은 어미이냐, 어미 일부냐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래서 의존명사인 경우는 시간의 경과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가 의존명사로 쓰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좋겠죠. 우리 4번 어떡해. 지금 이 대바가 사실 가장 어려워요. 대와 바가 왜 어렵냐면 얘는 환경으로도 구분이 안 되고 또 의미로도 잘 접근이 안 됩니다. 이 대와 바가 의존명사인지 아니면 어민지. 여러분 대와 바의 이슈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얘가 의존명사냐
아니면 어미냐, 어미 일부이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요. 딱 보면 이제 환경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조사에 붙일 수 있는 어떤 여부가 바로 이 의존명사냐 아니면 어미라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여러분, 뭐 바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접근하기를 어려워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만나는 예문 안에서 조사를 아예 붙여주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4번 보기도 그러한데 지금 대 뒤에 보조사 만을 이렇게 떡하니 붙여줬어. 얘는 알려주는 거죠. 야, 나 만을 붙였잖아. 야, 나는 뭔 줄 알아? 난 의존명사야. 나 조사 붙였잖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좀 조사를 붙여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붙여줬다라는 것은 이게 너무나 쉽게 접근이 되는 그런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대가 바로 이제 곳 장소, 그 다음 일, 것, 경우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제 대를 쓰는데 그렇게 이제 각각의 뜻을 넣어보는 것보다는 여기에 조사가 붙어 있나 붙어 있지 않나 조사가 안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가를 자유롭게 문장의 구성을 해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대는 바로 의존 명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4번 갈게요. 밑줄신 부분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 2019년 1차 공무원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쪽으로 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쪽이 한 단어예요. 그쵸? 그쪽, 이쪽, 저쪽 모두 한 단어입니다. 어젯밤에 갔던 데에서 어젯밤도 한 단어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대가 좀 명확하게 의미가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으로 갈까? 어젯밤에 갔던 장소로 내가 갈까라는 그런 맥락이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는 곳과 장소를 의미하는 맥락으로 그쵸? 의존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 장소, 그다음 뭐 것이라든가 어떤 경우 등을 의미하면은 얘가 이제 의존 명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갔던 띄고 이제 대가 되겠죠. 사실 요가 보조사이기 때문에 의존 명사에도 붙을 수가 있고요. 그 이 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의존 명사냐, 혹은 이제 어미 일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미 뒤에도 요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요라는 보조사는 특별하게 요 의존 명사에만 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별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던 띄고 대요가 이제 곳이라든가 장소의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의존명사로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바로 1번이고 우리 2번부터 또 이제 포인트 잡아볼까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오니 길을 모르겠던데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가 쓰였죠. 대가. 지금 대가 쓰였는데 여러분 대는 내가, 그렇죠? 나가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알게 된 사실을 그렇죠? 현재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말함을 의미하는 어떤 종결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더 이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더 이를 쓴다라는 거예요. 나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할 때 이제 더 이를 쓴다라는 건데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오니까 그렇죠? 길을 잘 못 찾는, 잘 모르겠는 그런 경험을 자기가 직접 한 거고 자신의 경험을 직접 밝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더 이를 잘 쓴 거예요. 더 이를. 그래서 얘는 이제 종결 어미가 되는 거죠. 사실 요거 없어도 말이 되죠. 높이면 보조세 요거 없어도 의미는 통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오니 길을 모르겠던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대방이 뭔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의 보조사 지금 요를 붙이고 있는 거고요. 또 어제 집으로 택배가 왔던데요. 그치? 택배가 온 것을 뭐 보거나 뭐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역시 나가 경험한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가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높임의 보조사 요 없이도 의미는 통해요. 어제 집으로 택배가 왔던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대는 모두 이제 종결 어미로 그렇죠? 어미는 반드시 어간에 붙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팔이 아프던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더니 팔이 아픈 경험을 나가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직접 나타낼 때는 바로 더이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더이 대가 들어간 거고 거기에 높이면 보조사 바로 이요가 들어간 맥락이죠. 그래서 역시 얘는 바로 종결어미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의존명사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밝혀 나타낼 때 쓰는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 같이 갈까요? 역시 띄어쓰기 문제이죠. 새 일꾼이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슈에 대해서 다 아시죠? 잘하다가 기본형이죠. 일을 잘하다. 이 다 대신에 여러분 리을 뿐더러가 온 거예요. 그럼 리을 뿐더러는 다 대신에 온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어미가 되는 겁니다.
참 어미치고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외우셔야겠죠. 리을 분더러의 의미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그렇죠. 연결 어미이므로 우리가 어미는 반드시 어간에 붙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단어를 띄는 거지 어미를 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붙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분더러 붙여 써야 하는 것이 맞죠. 우리 2번입니다. 한 단어에 대한 인식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하잘것없다, 보잘것없다 모두 놀랍게도 여러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잘것없는 일로 다투지 마세요라고 할 때 이 하잘것없다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똑똑한 척하면서 뛰면 안 돼요. 하잘이 뭔가 관용어 형태이고 그리고 것이 의존명사고 또 이제 없다가 뭐 별개로 쓰이는 뭐 서술어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통틀어서 그쵸. 하잘것없다는 한 단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하잘것없다는 시시하여 해볼 만한 것이 없다 또는 대수롭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뜻에 여러분 품사까지 더불어 알아두실까요? 형용사이므로 당연히 한 단어 의무로 붙여 써야 하겠죠. 그 상자는 보잘것없다도 역시 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는 의미의 한 단어 의무로 당연히 붙어 나타나야 하겠죠. 우리 4번 볼게요. 그는 일처리를 물 샐 틈 없이 치밀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물 샐 틈 없이는 일단 기본이 되는 형태가 이제 물 샐 틈 없다죠. 물이 샐 틈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도 빈틈이 없음을 이제 이르는 한 단어입니다. 품사는 뭘까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니까는 형용사인데 얘가 이제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일하는 접사가 붙었잖아요. 일하는 접사가 붙었다는 것은 얘가 이제 부사와 전미사라는 거고 완전하게 부사가 됐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지만 얘는 부사죠. 부사. 만약에 이번 뭐 프로젝트를 물 샐 틈 없게 뭐 준비해라 라고 하면은 얘는 여전히 형용사죠. 왜냐하면 얘가 부사형 전성 어미니까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하지만 이라는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완전하게 이제 부사로 아예 바뀐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한 단어인 부사를 그쵸 붙여 썼기 때문에 맞는 형태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같이 갈까요? 우리 밑줄 진 부분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 사람은 그만한 문제도 그냥 못 넘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만하다, 이만하다, 저만하다는 모두 형용사로 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하는, 그만하다가 활용한 형태이죠. 그래서 한 단어는 여러분 붙여 쓰는 것이 맞죠? 그 다음 니은을 보면은 이익밖에 모른다라고 할 때 이 밖이 바로 바깥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로 쓰인 경우이므로 이게 이렇게 붙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 얘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쥐꼬리라는 체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환경을 좀 보시면은 그 체언이 나왔어요. 체언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럼 체언과 많은 이거 조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하다가 지금 활용해서 다 대신에 지금 니은이 와서 월급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언이 오고 많이 오면 체언과 많은 붙여 쓰고 그리고 띄고 하다가 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리을에 제 이익만이라고 할 때 저의 이익만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띄고 이익만 이렇게 가야 되죠. 제 이익이라는 말이 한 단어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띄는 것이 맞다 보시면 되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리가 그만하는 상태 성질 다해가 그러함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활용형이므로 그만하는 여러분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만 한다 뭐 그런 맥락으로 쓰이잖아요. 그것 말고는의 의미를 지닌 조사이므로 이익에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쥐꼬리만 하다에서는 이제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의 다람을 나타내는 요 만이 바로 보조사입니다. 그러므로 앞말이 붙여 쓰고요. 요 하는 하다가 활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앞말에 띄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많이 단독으로 쓰일 때 이제 뭐 의존명사로 쓰이고 그리고 하다가 결합해서 얘가 하나의 단어가 되죠. 그죠? 보조 용언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조 용언인 경우는 이제 만과 하다를 이제 붙여 쓰잖아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앞에 관형어 형태가 와요. 관형어 형태가 오면은 뒤에 만하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관형어와 만하다는 사실 껴도 되고 붙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 야, 그것은 네가 돈 주고 살만하다. 야, 괜찮던데 맛이 뭐 먹을만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지금 사다와 먹다가 활용해서 관용어 형태로 온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띄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띄는 것이 원칙입니다. 띄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존명사에 하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조용언이 된 경우는 앞말과 붙였음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얘와 제 환경이 다른 거는 우리가 쥐꼬리는 쥐꼬리는 제가 지금 다른 말 하려다가 지금 쥐꼬리는 지금 체언이기 때문에 그냥 마늘 체언과는 붙여 써주고 지금 하다를 뒤에 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기출보건 문제를 작년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를 할 때 당연히 체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붙이고 하다를 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사전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항상 개정이 되니까는. 근데 쥐꼬리마다가 한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좀 이제 드러내서 지금 다시 붙이고 있는데, 쥐꼬리마다가 한 단어로 나와서 얘가 쥐꼬리마다가 한 단어가 된다라고 순간적으로 짧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간과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요. 사전을 찾을 때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야 돼요. 표준국어 대사전.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께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단어에 대한 인식을 이제 자꾸 접근하실 때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 사전 많이 찾아보신다. 이제 접근하기 쉽게. 그런데 네이버 사전 찾아보시지 마시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말을 합니다.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을 요즘은 네이버 사전이 참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하다가 요즘에는 네이버 사전을 딱 찾아도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는 별 비판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달이 난 거죠. 여러분, 쥐꼬리만 하다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은 한 단어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고려대 사전인가? 그 사전에서만 얘를 한 단어로 인정을 하는 거지, 표대를 찾아보시면,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쥐꼬리마다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띄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하고 또 영상을 또 새롭게 찍으면서 이게 뭐 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진짜로 이제 단어를 한번 찾아볼 때 항상 이제 찾아보거든요. 이게 개정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단어를 찾아볼 때 정말 표대만 사용해야지 네이버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익만을 보면은 제 이익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명사 저 그리고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로 이렇게 뒷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죠. 그리고 많은 보조사니까는 이렇게 이제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2017년 군무원 문제입니다. 폭우처럼 비가 오는데 이렇게 일단 끊어볼게요. 갑판 대원들은 출항 준비로 바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앞에서 무수하게 많이 봤는데요. 이 대는 음형의 가능성이 있고요. 의존명사의 가능성이 있고 또 어미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는대가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뒷절에 해당하는 어떤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맥락일 때 이것이 어미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해서 또 이제 문장이 짜이면서 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는대는 뒷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해서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로 어간에 붙였습니다. 특별하게 조사를 붙이지 않아도 문장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뒷절에 대한 배경 상황이라는 의미가 좀 잘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는대는 이제 어미로 보는 것이 일단은 맞아요. 그리고 2, 3, 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어미로 보자면은 얘를 이제 어간에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대가 또 나와 있어요. 는대로 쓰였냐 아니면은 설득하느니 지금 대를 꾸며주는 의존명사의 형태이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사가 개입되냐 조사가 개입이 안 되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간단하게 넣어볼 때 우리가 보조사 은는 만도 많이 넣어보죠. 신념이 확고한 그를 설득하는 대는 무려 나흘이 걸렸다. 신념이 확고한 그를 설득하는 대도 무려 뭐 나흘이 걸렸다. 그래서 는과 뭐 도와 같은 조사가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대는 바로 의존 명사임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입니다. 얼굴이 예쁜 데다가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조사를 안 붙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붙여줬는데 얘는 뭐 게임 끝이죠. 조사를 붙여줬잖아요. 지금 대 뒤에 다가라는 그죠 앞에 상황에 대한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그런 보조사를 지금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붙이고 있는 이 대는 바로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이 예쁜 데다가 성격도 시원하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주는 거죠. 나 의존명사야. 나 의존명사라고 조사 안 보여?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울 띄고 지금 대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라는 조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대는 바로 의존명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4의 대는 일이나 것을 의미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었어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과 것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도 잘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개입시켜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바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의외로 대바가 조사를 이미 붙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7번까지 살펴보셨고요. 구멍 기출보건 우리 띄어쓰기 모아서 계속 보고 있는 띄어쓰기 2탄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니까 다음 영상도 꼭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